자, 이번 수업은 사업 환경 분석의 활용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스타 기법 실습을 했었죠. 자, 스타 기법이 여러분들한테 좀 와 닿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스타 기법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요약하고 또 작게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수님들께서 내주시는 과제를 스타 기법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도 이 스타 기법은 많이 쓰입니다. 어떤 간략하게 한 장짜리 요약 보고서를 낸다든가 할 때 스타 기법이 많이 활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화면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첫 시간에 수업의 대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결국 올 1학기에 진행되는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파생되겠죠.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라고 이렇게 1번이라고 표시를 했고, 두 번째 환경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은 제거하게 되겠죠. 제거되고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을 확대하면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략 방향 및 경영 목표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신규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이 다섯 번째는 직접적으로 수업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항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STP 및 포피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TP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 앞자를 따서 STP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포피 전략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의 P 단어를 이용해서 포피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신다면 좀 더 이해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수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 정도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요청을 해주신다면 저 역시 스스로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들 중에서 가끔은 실무에서 접하는 문제를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절대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효과, 정성적 효과와 그 다음에 정량적 효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추정손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판매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전략 방향을 수립했을 때 결론적으로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뭐 또 자산 취득이라든가 뭐 유동성 확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추정 손익이 가장 대표적인 정량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뭐 시장 점유율 30% 선정 가능, 30%니까 정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정성으로 표현했습니다. 회사 인지도의 상승, 직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체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수업 하나하나의 어떤 기법을 이해하시고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 사업 환경 분석,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기법, 하나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환경 분석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회사에서 외부 환경만 전담해서 분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즉, 개개인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부서 같은 경우, 총무 직무 같은 경우는 타부서나 기획실이나 타부서에서의 어떤 외부 환경 분석을 갖고 자기네들의 업무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뭐 총무 업무에서 큰 틀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외부 환경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외부 환경 분석은 기획실 전체를 바라보는 기획실에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상품을 기획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초점이, 외부 환경 분석의 초점이 그 상품 기획에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시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환경 분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즉,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외부 환경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고정적이고 정형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한 내용 중 아마 외부 환경 분석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똑같은 똑같은 업종에서 했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 분석의 내용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유한한 게 아닙니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시기별로 달라지는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그 다음에 해안,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도 여러분들 경쟁력 확보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외부 환경 분석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을 글로벌 거시 환경과 국내 거시 환경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뭐 정책적인 측면도 볼 수 있지만 해외 사례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런 내용을 발췌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신문 보도 자료를 우리가 꾸준히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우리 성인, 기성세대들도 요새 신문을 많이 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문만큼 좋은 정보, 좋은 자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거리에 있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 보신 적 없죠? 자, 오늘 집에 가시면서 아니면 학교에 오시면서 신문을 하나 들고 이렇게 내용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쟁자를 정의하고 분류하며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에만 해당이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업에만 해당이 될까요? 자기 당사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사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경쟁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하고 자학을 하자는 게 아니죠. 비교를 하면서 저의 발전 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이니까 스스로 비교하고 또 스스로 약점을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고객을 정의하고 분류하며 고객의 소비 패턴 변화를 파악하여 고객 구매 요인과 최종 소비자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책임과 역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전달하는 저는 저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졸업 후 기업에 입사를 할 예정이시죠? 고객이 곧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지만 직장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갖춰야 될 도리가 있고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키면 직장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의 어떤 커리큘럼은 상당 수준 실무적인 부분에 가깝고 바로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회사에서 경쟁력을 갖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다녀주시고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멀리 돌아온 것 같네요. 이 사업 환경 분석의 외부 환경 분석,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분석을 설명하는데 많은 사전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스타 기법이 핵심이라는 거, 스타 기법이 거기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분야 중에 시츄에이션에 해당되는 것이 사업 환경 분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시 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패스트 분석입니다.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y. 자, 이 부분을 정책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해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시환경 분석의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시환경 분석은 사회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누군가 어떤 학자가 이런 패스트 분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떤 환경 분석의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가는 것도 재밌는 학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가 미시 환경 분석입니다. 경쟁자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언급한 5포스 모델 5가지 경쟁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3C 분석이 있습니다. 3C 분석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5포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외부 환경 분석을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부 환경 분석도 어떤 회사 운영, 그 다음에 사업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시 환경 분석으로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NCS 학습 모듈에서도 보면은 미시 환경 분석에 내부의 역량,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은 좀 더 다음 시간, 아마 다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거시환경 분석과 미시환경 분석, 거시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패스트 분석, 그 다음에 미시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5포스 모델을 배우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폴리티컬 분석은 기업이나 조직, 개인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패스트 분석의 두 번째 경제. 패스트 분석의 두 번째 이코노믹. 자, 패스트 분석의 두 번째 에 해당되는 이코노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나 조직, 개인과 연관된 경제 성장률 및 전망, 그 다음에 소비 물가, 금융 환경 등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기업에서 시작된 외부 환경 분석이지만 우리는 은연중으로 외부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탐색을 했었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고민했던 것이 나로부터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저임금제 도입, 이런 부분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하나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패스 분석의 세 번째 소셜. 자, 인구 통계학적 등의 현황 및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우리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볼까요? 나이, 성별, 학력, 거주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분석 목적에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목적에 따라서 이 분석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혼술, 혼밥.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변화를 느낍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주로 라면을 먹을 때 S사의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뭐 편의점을 가더라도 우리 젊은 청년층은 O사라고 할까요? 거기에 제품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런 변화도 어떤 것에 기인했나 봤을 때 맛이 좀 더 강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회적 흐름 중에 하나죠. 뭐 혼밥, 혼술 대표적이죠.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사회적 분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패스트 분석의 마지막 T, 테크놀로지. 기술의 수준 및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요새 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개발, 뭐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술적 변화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석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뭐 제가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갖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패스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집단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은연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피해서 다니거나 안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보이지 않게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마스크 공급과 마스크 구입 오브제 실시, 여러분들도
이 오브제에 참여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구입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약국 앞에서 줄을 선다든가 그럴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품귀 현상, 그 다음에 국민에게 이렇게 공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오브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나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좀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국가적 지원,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죠. 뭐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한다든가,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기력을 높이고 또 새로운 시장 요인을 탐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적 측면을 볼까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문 보도 내용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고 지하철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밑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당연히 고정비로 나가고 있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위축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확산되고 있죠. 아마 곧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새 엘리베이터를 타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또 다른 피로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당을 들어갈 때 전에는 사람 많은 곳이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요새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래 손님이 없는 곳을 찾는다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리가 혼밥 문화가 확연히 증가되고 있었는데 자발적 격리자들이 증가되고 외출을 우리가 스스로 제약하면서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어떤 빈도수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출퇴근 시 직원들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뭐 유급휴가가 될 수도 있고 무급휴가가 될 수도 있는데 회사마다 조직마다 다른 정책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재택근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동영상 촬영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설이 제한적이고 또 제가 그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와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3개를 완성을 했는데 현재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은 녹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미진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 노하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죠. 백신 개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선도로 나가지 않을까.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지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 어떤 건설사나 전자회사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제약사,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제약산업, 바이오 산업에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능성 마스크 개발 종종 언급이 되고 있죠. 기능성 마스크 개발 필요성 확대와 새로운 시장 형성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도 나도 마스크 공장 한번 차려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루에 몇 장이나 만들면 BP에 달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예시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패스트 분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PPT에는 한 가지 더 예시가 있지만 그것은 스킵을 하고 기타 거시환경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팁 분석이라고 있는데 패스트 분석에 자연 환경 변화 관련 요 한 가지의 단어가 추가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를 살펴볼까요? 패스텔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 패스트 분석에 생태학적 요인, 그 다음에 법률적 요인 이 부분을 추가하고 구분해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겠죠. 단어를 하나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거시환경 분석에 한번 전문가로서 이렇게 성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거시환경 분석에 대별돼서 미시환경 분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미시환경이란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행위자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미시환경 분석의 기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3C 분석, 5포스 모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 목적상 여러분들에게는 5포스 모델을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의 경쟁 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적 측면에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협상력과 구매자의 협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예시를 한 건데, 현재 경쟁 강도를 평가할 때 경쟁사의 수와 규모를 판단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산업의 성장률과 또 위험 정도를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경쟁 강도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데 학우들이 경쟁자인가요? 물론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할 때와 협력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즐거운 학창생활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뭘까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와 같이 똑같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현재는 숨겨진 상태지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TV나 영화에서 신규 사업팀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고 가장 그 회사의 핵심 멤버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종 아마 관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자, 우리가 사업하는데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1,000억이 들었어. 과연 이 1,000억을 투자하고 우리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당히 뭐 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진도 별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밤을 새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 나도 마스크 공장 한번 설립해볼까?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물론 대체제의 위협을 논하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가 마스크 생산 시설에서 설비 투자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나중에 지금의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겠다. 여러분, 공장에 많은 기계를 만약에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스크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럼 공장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정부가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정부의 지원이죠. 자, 대체제의 위협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의 입장에서 딴 사업의 진출 가능성도 대체제의 위협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제품과 경쟁이 아닌데 저것 때문에 우리의 수요가, 우리의 공급이 줄어드네,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대체 가능 제한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 대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수직적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자의 협상력은 공급자의 기술력. 야, 공급자가 기술이 독보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공급자의 눈치를 좀 봐야 돼. 아니야, 공급자가 너무나 많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이거는 공급자의 협상력이 줄어드는 거겠죠. 또 공급자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급자의 협상력은 강해집니다. 자, 구매자의 협상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별 수요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내가 제품을 생산해서 이 제품을, 아니면 이런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일반 소비자인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생산 공장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는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차 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제가 100을 생산해서 100을 한 업체에 납품을 하는 경우, 그 업체가 만약에 딴 회사에서 100을 구입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부도가 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러 주변의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경쟁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 5포스 모델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2주차의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환경 분석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또 이 부분은 학문적으로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기업 목적에 따라 유연성 있게 확장 또는 축소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획 목적에 따라 환경 분석 기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이렇게 유연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은 사업 환경 분석의 목적, 그 다음에 기법을 이번 2주차 수업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었고, 사업 환경 분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분석을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2주 동안의 수업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저의 부족함도 보셨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오프라인에서의 새로운 인사를 드린다는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